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빨간불 켜고 출발한 우리 양시장은 오후 들어서 더욱 강하게 상승해줬는데요.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3,2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0.79% 올랐는데요. 시총 상위 12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애플과 협력 기대감에 10%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소폭 오른 1,05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10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홀로 매수에 나섰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대다수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코 프로그램이 하루 만에 시총 2위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네, 이 전일 미국의 실업지표 호조 소식에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났죠. 일본의 스가 총리가 사임을 선언하자 일본 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갑작스러운 유럽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발언 등 참 변수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네, 이 주말 편하게 즐기고 월요일을 맞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또 꼼꼼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유소의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께서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정은 바로 내일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주유소라고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면 네. 모든 게 다 제 예언대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예언 적중이었다. 네, 완전 예언 적중이었다. 이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제가 네. 2주 전부터 키워드로 갖고 왔습니다. 이 반등이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한 게 반등을 시작하는데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들이 이 자리가 반등 자리인 걸 모르지 않아요. 저조차도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사고 지금 와서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이 동그란 원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를 계속하면서 뭐야 반등을 원래 코스피가 한번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은요. 보통은 지금까지 코스피가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이 저점을 살짝 깨거나 이런 형태의 최소 박스권 움직임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유가 이번에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역시가 굉장히 약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얘네들이 이 외국인들이 조금 이상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코스피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건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고점 부근에 다 와서 이 반등의 끝자락이 한 3,215 이 부근에 다 와서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갑자기 이 고점 부근에 와서 반등의 끝자락에 와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코스피가 보여주셨던 하락 후에 반등이 강하게 오고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아닌 바로 이 횡보 올라왔던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조금 한 다음에 횡보를 높게 하지 않죠. 횡보의 박스 구간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횡보를 한 3,215부터 한 3,150, 60까지 여기까지 좀 천천히 횡보를 한 1, 2주 한 다음에 바로 코스피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 3,215 부근에 와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그랬죠.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이 동그라미 부근에서 반등의 끝자락에 와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똑똑해졌어요. 개인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는요. 바닥을 한 번씩 꼭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반등 후에 바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꼭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런 바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려고 외국인들이 좀 준비를 한 거다. 왜 이런 움직임을 준비했냐? 외국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상승 전에 우리나라 주식을 한 300조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면서 한 50조 정도 팔았죠. 외국인들은 50조 정도 팔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주식을 자꾸 팔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주가, 우리나라 주식 평가액은 700조고요. 그냥 올라온 만큼 적당히 크게 막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고 적당히 올라왔으니까 익절하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전략을 취한 거고 공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정리해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고점 갱신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짠 전략은 이겁니다. 반등 우리나라 개인들 반등만 먹어.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팝니다. 계속 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가 그랬는데 여기서 다 팔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지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3,300을 넘어야 3,300 전구점을 넘어야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고요. 올린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합니다. 고점 뚫으면. 그럼 거기서부터 또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볼 수 있는 전략을 짜온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의심되면서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언급을 했던 건데 어느 정도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 다음 주에도 이런 포지션을 계속 취해줄지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완전히 제 예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 그려드린 박스권 구간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면서 시가 총액이 큰 종목들도 물론 가겠지만 크게 내리지 않으니까 큰 종목들보다는 좀 개별주 시가 총액이 작은 코스닥 개별주들한테 수급이 몰리면서 개별주 시장이 한동안 오다가 횡보 장세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승 전에 횡보 장세에서는 꼭 개별주 시장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여기 3,215 부근을 뚫어줄 때는 삼전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등등 지수를 주도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도를 한 다음에 이 3,300을 뚫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지수를 주도하는 테마, 지수를 주도하는 이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크게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재훈 위원님께서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증시가 황소의 질주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시장도 이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시장 읽어주신 것처럼 이 최재훈 위원님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죠. 네, 이 위원님과 함께 이 든든한 주식 대응법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 대응법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20%에 17,000원이요. 20% 비중의 매수가가 17,000원이요. 예. 혹시 오래됐는데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8년도인가 9년도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시네요. 2018년도쯤에 하신 것 같아요. 예, 요즘 근래 사니까 그렇게 네. 많게 하니까
지금 살려고 마음을 100% 먹고 있는데 이건 한 번쯤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또 이 대북주 관련해서 또 테마 종목이기는 한데 네. 남해화학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회사는 좋으니까 아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셔가지고 조금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보면은 좀 차트가 좀 크죠? 굉장히 커가지고 일봉 차트는 지금 보면은 이 반등 여기서 이제 상승을 크게 한번 한 다음에 좀 강하게 밀리고 있다. 상승을 크게 한번 한 다음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크게 한번 한 다음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잠시만요. 차트 세팅을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상승이 아니고요 반등이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은 너무 크게 보인다 하겠지만 당연히 여기서 2008년도에 32만 1,100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다가 여기서 2017년도 18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반등에서 돌파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저점을 갱신한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20년도에 저점은 어느 정도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해화학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이어갈 확률이 큽니다. 반등을 이어나갈 확률은 큰데 과연 그렇다면 반등을 이어나갈 확률은 크지만 추가 매수를 20%를 더 하려고요. 추가 매수를 20%나 더 하시게요? 예, 이건 회사는 좋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를 20%나 하시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만 더 하셔서 평단가 여기서 지금 10,000원 정도의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평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평단가가 한 14,000원, 5,000원대로 낮아질 텐데 이 남해화학은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올해는 아무튼 2021년도는 아무튼 좀 이게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한번 나오는데 지금 때가 왔어요. 네, 16,500원 부근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16,500원이 시청자분의 17,000원보다 조금 낮죠? 매수가보다 좀 낮으니까 추가 매수를 20%나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회사는 좋잖아요. 회사가 좋은 거랑 주가가 움직이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회사가 좋아도 가지 않는 종목이 있고요. 아무리 회사가 안 좋아도 당장 망하기 직전에 회사라도 주가가 오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만 보고 가져가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20%까지 실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20%면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죠?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지금 가격에서 20%를 하면 13,000원, 4,000원, 13,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비중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총 비중을 40%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이만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나머지 기간 더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견디실 수 있으시면 20%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한 1년 봅니다. 1년까지 안 걸리고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하시되 16,000원, 15,000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16,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막힐 거예요. 고가는 얼마까지 보셔요? 왜 날짜를 떠나서요? 한 16,500원 부근에서 일단 한 번은 막힐 것 같아 보이고요. 넘더라도 2만 원의 돌파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네, 그때 2만 원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16,500원이 1차 저항인데 여기서 일단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비중이 40%나 되시니까 여기서 일부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를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16,500원을 1차 저항선으로 봐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태웅 로직스요. 태웅 로직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50원에 12%요. 1050원에 12% 비중이시고요. 네네. 혹시 최근에 8월 달 즈음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잠깐만요. 내가 그때가 7월 달에 들어갔어요. 7월 초에요.
아, 7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좀 흘러내려서 네.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지금 계속 지금 지지부지하는 거 보니까 예.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래서 그 대응 때문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대응법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웅로직스 지금 최근에 반등했을 때 가격쯤에서 사셨는데 좀 가지고 계신지는 오래되신 거죠? 네, 아니. 7월 초에 샀어요. 아, 7월 7월 초? 5일인가 아, 그때 그 정도 이쯤에 사셨구나. 현재 이제 태웅로직스는 조정을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여기서 끝마무리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이 7,850원 부근을 좀 강하게 지켜줬는데요. 이게 두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 여기는 반등 자리입니다. 아마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가까이 보여드리면 7,850원 부근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반등이 나올 건데 이번 반등이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반등이 만약에 나왔는데 이 1,500원에서 또 막힌다. 이 종목이 1,500원 부근을 또 못 뚫는다. 여기서 또 한 번 맞고 내려온다 하면은 이 종목 최대 5,670원까지 내려옵니다. 최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네. 한 번 반등했을 때 이 1,5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시청자분 매수가가 딱 10,000원 언저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1,500원까지 왔다. 1,400원, 500원까지 반등을 하면 일단 이게 더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050원, 10,000원 부근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면은 일단 여기서 파세요. 평단가 부근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00원을 확실히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 1,500원을 지지하는지 테스트하러 한 번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1,500원에 사시면 1,050원이나 1,5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미 차트의 흐름은 이 1,5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은 조정이 아닌 위를 바라보고 고점을 돌파해서 11,450원을 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한번 정리하셨다가 올라오면 본절 혹은 익절에 정리를 하셨다가 1,500원을 확실하게 넘어주는 걸 보고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450원 차이니까요. 크게 차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근데 이 7,850원을 못 지킨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린다 하면은 이 노란 박스 있죠. 여기 노란 박스가 예. 아까 말씀드린 6,780원이랑 5,670원 사이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린다면 여기서 바로 내린다면 5,670원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6,780원 부분을 아마 지킬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6,780원에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12%신데 12%를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8% 정도만 하셔서 비중 한 20%를 채우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대응책 역시도 1,500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니까 혹시나 여기 7,850원을 지키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6,780원, 6,800원이라고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러면 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만약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하면은 이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거기를 넘으면 이 1,500원을 넘으면 이 태웅로직스는 이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거고 못 넘는다면 다시 한번 밀린다면 최대 5,670원까지 조정을 받는 겁니다.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이 태웅 로직스 종목 같은 경우는 1,5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8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47,800원에 30%. 네, 바이오니아 47,800원에 비중이 30%요. 네네.
매수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좀 잘하긴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네,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될런지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 돼서 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너무 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네. 그래도 어제 이제 최고가인 98,800원까지 최고점을 찍긴 찍었었는데 오늘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거든요. 저희 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로 봐주실지 진단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잘 사셨고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종목인데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꺾일 때요. 꺾여서 내려올 때 정말 빨리 내려옵니다. 진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싶게 고민이 될 정도로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탐욕, 욕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계속 받는다면 51,000원, 그다음에 길게는 4만 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종목은 쭉쭉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네. 조정을 만들면서 가요. 조정이 아예 없는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매도세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만약 여기서 길게 월요일날 음봉을 하나 더 빼면은 그때부터는 조정 시작입니다. 조정 시작이니까 일단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한 70, 80% 가까이 수익이신데 일단은 한번 익절하셔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이 바이오니아가 여기서 좀 더 가더라도 혹시나 좀 더 가더라도 크게 얼마 못 가고 10만 원 언저리에서 밀려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익절을 하셔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51,000원 부근이 오면 그때 다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시려면 일단은 익절을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고 어떤 호재가 있든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익절을 하시는 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수익을 꼭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팔았다가 혹시나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네. 고민 때문에 이제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보면 캔들 모양도 그렇고요. 일봉 최근에 보면은 고점 부근에서 큰 거래량은 아니어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준 모습입니다. 아직은 고점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거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오를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현재로서는 반반 너무 리스크가 크죠. 반반인데 이게 만약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5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물론 그때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이제 수익이었던 걸 다 이제 다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멘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게 부담이시라면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좀 비중이 현재 3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반, 10%씩이라도 3번 나눠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그냥 다시 탈자리 무조건 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무조건 다시 탈자리는 줄어 내려오니까 여기서 팔면 영원히 못 잡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없으니까 현재 충분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시고 매도를 일단 하신 다음에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더 가든 여기서 바로 내려오든 다시 한번 내려와서 5만 원 부근을 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사는 게 현명한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여기까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 현재 큰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먼저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비중도 좋고 또 매수가도 너무 잘 잡으셨기 때문에요. 먼저 미리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소록스요. 소룩스 소룩스.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10%. 매수가가 22,500원이실까요? 네. 22,500원의 비중은 10%요. 네. 네.
22,500원의 비중은 10%. 계속해서 좀 차트가 길게 횡보를 하는 듯 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네. 있어서 굉장히 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래 지금 가지고 상담을 계셨을 것 하려고요. 같아요. 예, 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더 올라갈까, 이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지금. 아, 네.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매수하셨습니다. 이게 차트가 네. 상장한 지 뭐 2020년도 11월에 상장했으면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도 신규 상장주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차트가 500개가 안 나왔으니까, 봉이 500개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주다. 그 차트의 네. 근거가 굉장히 많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최근에 한번 갱신이 되면서 이 12,100원의 저점을 갱신했죠. 예, 예. 근데 이게 저점이 갱신이 됐는지 이게 단기적인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확신할 수가 없냐면 보통 바닥을 갱신하고 나면은 이 크게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이 없죠, 현재? 예. 이 바닥이 잡혔다 싶을 때는 바닥이 보통 잡히고 나서 한 2주 안에, 2, 3주 안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오기 마련입니다, 위쪽으로. 근데 이 소룩스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봤는데 다음 주까지도 큰 거래량이 없이 여기서 계속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한다면 이 12,100원이 단기적인 바닥이 아닌 이 12,100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바닥이 잡힐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비중이 네. 10%시니까 단기 바닥이 잡힌 다음에는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매수가도 22,500원이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매수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이 잡힌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 단기 바닥 거래량이 한번 터져줄 때 최소 여기 보이는 이 정도 2021년 1월에 터져줬던 거래량 정도는 나와줘야 이 바닥이 여기가 바닥이다. 최소 이 정도 거래량 최소입니다. 이거보다 넘게 나와줘야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반등을 하면은 24,000원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이 소룩스는. 24,000원까지요? 네, 24,000원까지는 반등을 하니까 어디서 바닥이 잡히든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줄 겁니다. 매수가 위로는 한번 줄 거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마음 편하게 보시면서 바닥이 잡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뭐 그때 필요하다면 수익을 더 내고 싶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때 그 전까지는 좀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더 비중을 싣지 마시고 조금 보시면서 바닥이 잡히나 안 잡히나 언제 잡혀서 언제 반등을 하나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한번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바닥이 잡혀서 거래량이 한번 나올 때까지인데 그 거래량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는 시점이 이제 거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고 거기서부터의 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까지 가면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때 한번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룩스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단기 바닥이 잡힌 다음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거요, 인터넷. 중 조금 인터넷 상담받고 종목이시고 싶어서.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7,605원요. 7,605원에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40%. 40%요. 비중은 40%를 예, 가지고 예, 계신데 예, 예, 예.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예, 예. 네, 7,605원이시면 혹시 조금 더 중간에 비싸게 추가 매수를 좀 샀었는데 하셨을까요? 네? 조금씩 더 샀어요. 추가 매수를 네, 중간에 추가 하셨고요. 매수했어요. 네. 매수하신 지는 꽤 되셨나요? 이 6월 예, 예. 23일에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아, 이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예. 타이밍을 놓치셨고요. 두 분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예. 지금 현재 또 이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잘 탈출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저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까지 바로 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7,605원의 비중이 40%신 거죠? 예. 이런 종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면 대응을 한 번 더 하려면 최소 네. 20%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종목에만 총 이제 예수금의 60%가 들어가는 그런 좀 굉장히 위험성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네. 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네. 이제 한 종목에는 일단 20% 네. 진입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가 고민된다. 어디서 해야 되지 네. 하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봉에서는 좀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깔끔하게.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2019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죠. 이 주민터넷이 굉장히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쭉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나 싶더니 여기 보면은 7,890원, 7,900원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죠.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두 번이나 막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5,600원 부근에도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죠. 보면은 네. 한 번, 두 번, 지금이 세 번째 지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지지를 해서 만약에 지켜주는 분위기,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현재 2주 동안 이 시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인 7,890원, 7,900원 부근을 도전하러 갈 거예요. 도전하러 가는데 이번에도 네. 못 뚫는다. 이거 보면은 이 자리들이 지금 주봉인데도 보면은 굉장히 이 윗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마감을 할 때 이 주봉이 마감이 될 때, 그러니까 한 주가 끝날 때 7,900원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민터넷은 이 주봉의 마감, 한 주가 끝난 금요일 날 딱 봤는데 7,900원을 넘어 있던 적이 2019년 10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꼬리가 아닌 주봉이 금요일 날 시세가 마감될 때, 금요일 장이 딱 닫힐 때 7,900원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그 주에 금요일 날 마감이 7,900원 또 아래다. 이번에도 7,900원을 못 넘었다 하면 네. 그때는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를 도전했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못 뚫는다면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 세 번 지지했으면 네 번 지지하는 건 없습니다. 깨지고 4,28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 아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번에 만약에 올라갔는데 주봉 금요일 날 시세 마감할 때 이 7,9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만약에 넘어준다면 더 끌고 가보셔도 되고요. 더 어디까지 끌고 가보시면 되냐? 한 9,000원, 9,500원까지 끌고 가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못 뚫는다면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비중도 너무 높으시니까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4,300원 여기 부근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가 지금 주봉 2주 연속 여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이렇게 지키는 척하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악질인 세력 애들이 많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키는 척하다가 빼버리면 이 종목은 4,280원까지 빠집니다. 4,280원은 지켜줄 거예요. 4,280원, 4,300원 왔을 때 그때 지금 비중이 40%시잖아요. 네. 여기서 40%를 더 살 수는 없으니까 한 네. 20% 정도만 더 사셔서 비중 60% 맞추시고 네. 평단가 확 낮아진 다음에 반등할 네. 때 평단가 네. 오죠. 네.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가 낮아지고 평단가가 네. 한 6,000원 얼마 될 텐데 6,000원 부근에 와서 반등을 해서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돌아오면 거기서 일단 비중 30%를 덜어내세요. 왜냐면은 이게 비중 60%면 굉장히 무거워서 이 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나 먼저 내려온다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먼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후에 반등해서 평단가가 오면 비중 반 정리한 다음에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예, 여기까지 꼭 도와드렸습니다. 지키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7,900원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원자님. 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흥기업. 진흥기업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2623원이요. 2,623원에 23원. 비중이요? 15%. 15%요. 네, 예. 예, 이 건설주죠. 오늘 시초가에 급등을 했다가 정말 예, 아쉽게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또 시들시들한 흐름을 보였는데, 예, 예. 예,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많이 빠져버렸는데. 예. 그런데 언제쯤 복구가 될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 아우, 그러니까요. 오늘 이 급등을 네. 해서 좋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예.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평소에 크게 손실권도 아니시고 지금 네. 상승을 하나 싶더니 밀리고 굉장히 조금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예. 일단 이 종목의 앞으로의 시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예. 개인적으로는 한 3,750원 부근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네. 여기도 넘어서 사실은 4,495원인 이 고점을 한번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이고요.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이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차트고요. 예. 단기적으로 2,000원, 2,100원 부근에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2,100원 부근을 굉장히 강하게 지켜주는 자리인데 여기를 예. 또 단단하게 잘 지켜주면서 이 단기 바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 큰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었고요. 예. 이 여기 최근에 터진 이 6월에 터진 거래량은 2021년 6월에 터진 이 거래량은 매집입니다. 매집이 무슨 뜻이냐? 올라갈 거다. 나는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예.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높으신 편도 아니고 예. 비중 역시도 조절을 잘 하셨기 때문에 딱히 추가 매수나 이런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예. 가지고 가시다가 예.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3,700원에서 막힌다. 3,700원에서 못 넘어가고 막힌다 하시면 그때 매도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3,750원도 넘었다. 이 종목이 3,700원도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최고점이 있죠. 4,495원, 4,500원. 여기도 예. 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 예. 3,750원이 넘으면 4,500원도 넘겠다는 소리니까 3,700원, 예. 50원 일단 1차적으로 3,750원 이 첫 번째 저항 라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넘는다면 정고도 넘을 테니까 꾹 잡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3,7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네, 3,750원의 기준을 잡고 여기를 예. 넘냐 못 넘냐에 따라서 예. 정고점을 넘냐 못 넘냐입니다. 예. 네. 아, 예. 거의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진흥기업을 만지는 조정하는 세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 대충 예상을 네. 해보자면 예. 최근에 이제 6월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으니까 6월에 거래량을 터진 것을 기준으로 한 6개월쯤 안에는 한번 크게 시세 분출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6개월? 터지고 예. 6개월 이상 끄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3,750원까지의 반등을 아마 한 12월 올해 연말까지는 주지 않을까, 연말 안에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연말 안에는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차트상으로는 매집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게 보인다라고 봐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이 3,750원 선에서 저항 여부 잘 확인하면서 돌파 여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가져오셨나요? HLB요. HLB 종목 예. 네 맞으신가요? 네. 전망이 어떤지 예. 그 전망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매수하신 건 아니시고요. 매수를 오늘 했는데 64,000원에 네. 했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비중은 저거에 한 10%?
10% 정도요? 네. 예, HLB가 워낙 또 지금 핫한 종목이긴 하죠. 뭐 어제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이 3주 만에 뭐 83%가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워낙 그렇죠. 또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짚어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HLB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전망 뭐 HLB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것과 이 HLB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정고점인 95,000원을 넘어줄지는 완전 별개의 문제겠죠. 예. 아무리 좋아도 이게 시가총액이 벌써 7조가 다와가니까 아무래도 네.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급의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적인 대응이 더 필요해지는, 시가총액이 클수록 기술적인 대응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HLB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부터 기준으로 잡자면 조금 더 상승해서 조금 더 올라서 여기 75,000원 있죠. 예. 이 75,000원까지는 올라줄 것 같아요. 75,000원 여기 부근까지 딱 75,000원이 아니고 한 74,000원일 수도 있고 74,5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75,000원을 넘는 76,000원일 수도 있지만 여기 부근, 여기 언저리까지는 올라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 올라오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켜보세요. 여기를 넘나 못 넘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5,000원을 만약에 HLB가 매도를 했는데 넘어요. 넘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넘은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다시 한번 나 내려가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하러 옵니다. 여기가 확실하게 지지라인이 맞나 이렇게 테스트하러 오니까 그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75,000원에 팔아서 75,000원에 다시 사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난 만큼 주수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75,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내려간다면 잘 팔았다. 만약에 넘어서 올라간다면 올라간 다음에 이 75,000원 부근을 다시 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HLB 종목은 75,000원까지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박셀바이오입니다. 매수가가 78,800원에 비중은 10%시네요. 지난번에 IA도 그렇고 이거 제 주유소 포트입니다. 제 주유소 히든 종목 포트인데요. 굉장히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보고 왜 좋게 보냐? 박셀바이오 처음에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걸쳐서 받은 다음에 원래 여기가 굉장히 강한 반등 자리예요. 굉장히 강한 반등 자리에서 원래라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훨훨 날아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여기 이제 이거를 조정하는 세력인지 누군지 몰라도 여기를 조정을 한 번 더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서 막아버렸습니다. 이 14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딱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대신 아래로 강하게 시세를 주는 이 시세 조정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쭉 내려가고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쭉 내려가서 개인들이 지루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합니다. 기간 조정은 끝마무리에 와 있고요. 기간 조정은 끝마무리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이 78,500원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이번에 지수가 빠지면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로 좋게 보냐?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조정을 진짜 한계까지 받은 종목. 더 이상 어떻게 조정을 줄 방법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요.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확률? 상한가 점상.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계까지 받아서 더 이상 시세로도 털리고 기간으로도 털려서 더 이상 개인들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종목. 사기 너무 무서운 종목.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살 틈을 안 주려고. 어디서 태우려고? 고점에서 태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매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 주유소 방송을 보고 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갖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제가 이거 목표가 78,800원 기준으로 60% 잡았습니다. 60% 수익권 오면 매도하자라고 해서 냈었던 거기 때문에 수익권 한 50%에서 60% 정도 수익 왔을 때 꼭 매도해서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최재원 위원님의 이 주력 종목이 나왔는데요. 긴 조정 끝에 또 그만큼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도 지금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고민되는 종목 상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 다음 주 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제가 금요일마다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 2주 연속, 3주 연속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죠. 다 제 신기하네요.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코스피가 3,215부터 3,160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3,160이면은 조정이라도 말하기도 애매한데 3,160 부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여부는 결국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매도세를 계속 받아주냐, 다음 주에도 매수세를 이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외국인들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사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보면 매도를 시작할 때 매도하는 것 같다가 끝나보면 어느새 사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개인들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반등 끝났어. 내려갈 거야. 우리 사는 척하고 뺄 거야. 이렇게 겁을 주면서 4거래일째 개인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거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대응을 한 건데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용했다. 저는 그것조차도 한 번 더 꼬아서 저는 그것조차 예상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제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매수세를 혼란을 주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장 끝나고 봤을 때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지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개별주 장세가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돌고 시가총액이 큰데 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시가총액 갖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데 안 오른다 하면은 다음 주에는 좀 빛을 보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빛을 보기 어려울 확률이 높고 다음 주에는 좀 시가총액이 작고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추석 전주, 추석 전후에 추석을 기준으로 전주 후주 해가지고 만약에 횡보를 이어간다면 그때쯤 해가지고 이 3,215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때쯤 이제 삼전,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상승을 주도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는 개별주의 장세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데 안 움직인다면 다음 주는 잠깐 계좌를 닫아두자.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도 작고 차트도 좋다. 그리고 특히 최재원 전문가가 말한 종목이다. 최재원 전문위원이 말한 종목이다 하면은 잘 갈 확률이 높으니 꽉 붙들고 익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장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개별주들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유소의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께서 성공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정은 바로 내일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 밖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주유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주유소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